근데 오늘 교수님 그렇죠. 말씀 들으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불똥이 튄다고. 우리한테. 지금 국방부와 합참이 하고 예. 있는 저 뻘짓거리를 잘 보라고. 하마스와 북한의 연계설을 하마스와 북한의 동일시 작업이 들어간 거야. 시 작업.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것의 반대급부로 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동일시는 부수적 효과로 수반이 되는 것이요. 잠깐만요. 제가 태극기 집회 취재 나가 보면 거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있는데. 그럼 이게 동일시가 이거 뭡니까? 이게 참 심각한 얘기야. 내가 지금부터 네, 하는 아이고 얘기야. 제가 웃고는 심각한 있지만 얘기야.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독교 세력이 선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네. 이 비극의 가해자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잔혹행위를. 네, 그럼요. 그러는데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가 네. 하마스와 북한을 동일시하면서 하마스식으로 북한이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런 얘기도 하고 효력정지. 있고. 아주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망상이. 예. 망상이라는 망상이 거예요. 지금 빠져 이게 있다. 바로 망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자지구는 완충지대가 없는 철조망과 장벽이잖아요. 맞아요. 철조망구에서 막 불도저로 막 뚫고 막 그러고 막 그런데 들어갔죠 하마스가. 한반도는 DMZ가 있잖아. 네. 그러면 북한이 불도저로 쳐들어온대?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 그렇네. 그 상황 자체 자체가 다르네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네. 그다음에 AN2기라고 있어요. 북한의 무동력 글라이드 네. 침투기인데 이걸 또 거론을 해. 그러면서 이번에 하마스가 글라이더로 예. 철조망을 넘어 특수전을 했잖아요. 뭐 전동 행글라이더 뭐 이런 거 타고 그것도 패러글라이딩. 북한이 제공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조다. 북한이 해서 따라한 거다. 배웠다. 그래서 연계가 돼 있다. AN2기를 얘기하는데 네. 북한의 AN2기 위협이 나타난 건 80년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예요. 그래요? 오래된 얘기네. 그때 이제 AN2기에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많게는 8명까지 탑승을 해서 무동력 비행으로 접경 지역에 침투한다는 시나리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주유소 점령한다는 거 아니야. 주유소. 북한에 기름 없다고. 그래서 탱크로 밀고 내려오면 거기서 주유하고. 거기서 주유해서 가라. 그 주유소 점령 네. 시나리오도 있다. 그래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고 배운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똑같은 주유소 습격 사건 아니야?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것도 영화 배우 배운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DMZ는 잘 통제된 관리된 비무장지대거든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대정부 큰 대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네네. 그 DMZ에서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 총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네. 야간에 침투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건이 빈발했다고 7, 80년대. 그래서 뭐 귀 잘라갔다 죽이고 뭐 네. 증거물로 이런 얘기도 나돌았고 남북 군대가 수시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3사단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네. 북한이 우리 지피에 총격을 가해가지고 그때 사단장이 탱크로 몰고 가서 고지에서 탱크에서 포를 발사해버려서 적진지에다가. 그래요? 그래서 유엔사 조사받고 잘렸어. 3사단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왜 90년대 중반으로부터 오면서 DMZ가 평화로워졌느냐? 뭐 지뢰를 많이 묻어서 그러냐? 아니거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충돌은 야간에 많이 일어났는데 북한군이 야간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그 전투 장비가 현대화된 거야. 야시 장비가 있고 방탄 조끼가 있고
그다음에 화기가 이게 야간에도 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전방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네. 북한군이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해가지고 야간 전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성이 멈췄다고. 네. 그리고 그 불똥이 이제 바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해 잠수함 쪽으로. 침투 사건 이런 게 있었군요. 잠수함 참투 사건이 있었죠. 네. 연평해전이 있었죠. 천안함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허구한 날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가 위험하다. 그러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딱 한 번 네. 충격적인 사건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몰랐던 북한군이 이동하는 통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무장지대 들어오는. 예. 거기에 소수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쪽 통문 앞에 목함지뢰를 설치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거리로 매복 정찰을 나가다가 네. 그걸 밟아가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런데 뭐 그것도 유엔사에서 조사는 했지만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네. 그 2명이 이제 이 다리가 발목이 절단되는 네.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고 딱 그거 한 건이거든. 근데 비무장지대에서는 그때 그렇습니다. 딱 그거 한 건인데 사실 그 뒤로도 남북 군사 합의서를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남북 간의 합의한 이후로는 그마저도 없어졌고 그래서 1년에 200건 가량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건으로 줄었어요. 그럼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오히려 정전협정이 더 성공적으로 그렇네요. 유지된 거는 군사합의서에서 만든 그 완충지대.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보고 군사합의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북한이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로 17번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무인기가 날라온 예. 거라든가 뭐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어기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 어떤 범법자가 예. 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법을 없애나? 이거 말이야. 범법자들이 이 법을 만들고 17건이나 위반 사례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법 없애. 이래는 놈 봤어? 그 미친 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17번을 어겼으면 네. 그걸 갖다가 더 강화하고 지키게 만들어서 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를 네. 쟤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없애자요. 세상에 살다 내가 이렇게 미친 놈들은 처음 봤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들어보니까. 그 지금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이 사태를 가지고 이걸 또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국내 상황, 남북 대치 상황에 이용하는 모습. 결국에는 이제 안보 불안감 이걸 좀 계속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총선 때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군사 합의서가 체결되고 나서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단급 대대급 그 무인기가 있습니다. 요걸 못 띄운다고. 근데 그 사단급 무인기 정찰기를 송골매라 그래. 송골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하고 그 중에 한 대가 용산까지 들어왔어.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 작전으로 송골매 2대를 북한 지역으로 올려버렸던 겁니다. 네. 그걸 계속하고 싶은 거지. 이 송골매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예. 사단장들이 ISR이라 그래요. 감시 정찰. 이거를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겁니까? 전방의 사단장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난 봐. 내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게 해달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그건 전술적 단위에서의 정찰 자산이고 전략 단위, 네. 즉 그 군사 합의서와 무관하게 고공에서 정찰하거나 아니면은 그 후방에서 정찰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36시간 가량
어떤 고고도에서 그 저기 감시할 저기 수 있는 거군요. 감시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저기 그 금강백도 정찰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팔자 비행을 하면서 네. 금강 정찰기는 영상을 확보하고 백두 정찰기는 신호를 수집해요. 신호는 감청이에요. 예. 근데 이건 군사 합의서하고 무관해. 음. 그다음에 후방에 정보로기로 띄우는 게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가 있고, 그다음에 올 11월에는 한국군도 드디어 군 정찰 위성을 1호기를 발사한단 말이에요. 총 5기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감시 자산이 많네요. 중첩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전술 단위에서 어떤 정보 자산 활용의 제한을 네. 국가의 하나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비 통제 규범을 포기하는 걸로 연결시켜서 이걸 무력화한다? 네. 참. 이걸 무력화한다? 아하. 그러면은 이게 말이야 초등학생한테 네. 이게 너 언젠가 대학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고려해 보겠다. 학교 보내는 것도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그렇죠.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이 군사 합의도 의미하는 저기 유지할 의미가 없다. 효력 정지하면 된다. 해야 된다. 그럼 비핵화는 뭐 언젠가 대학생 돼서 있을 장기적 과제고 요건 당장의 문제인데 그럼요. 당장 어떻게 그게 연결이 전쟁의 되냐고? 위험을 억제하는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도 평화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핵화 안 됐다고 평화 안 해. 이렇게 하는 꼴이 되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참 지금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폭주하고 오만 독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더만 네. 전쟁에서도 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북한의 그렇겠네요. 지는 길을 찾는 거지. 네. 그럼 북한은 드론이 없나? 있죠. 있는데 5대 넘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 개판됐지? 난리 났었죠. 개판됐잖아. 예, 개판. 그러면 저쪽도 드론 날리면 여기도 개판되는데 네. 저기 뭐냐 우리가 드론 띄우면 북한이 그 이제 불리해질 거라 그랬는데 그럼 북한 드론 나왔을 때 우린 유리했어? 잡았어? 못 잡았죠. 그렇네요. 아니 우리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북한도 있어. 참. 어?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지전이라도 한판 붙고 싶다 이런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이제 거예요. 이게 무력화되면 네, 그 일단은 드론이 벌떼같이 뜰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북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쪽이 대응 작전이 들어가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 그다음에 대북 전단이 넘어가는 사태가 있고 그 이쪽에 드론이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라면은 총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무력화되면 북한 쪽은 4.27 판문점 선언도 무력화하겠다고 맞대응을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판문점 4.27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게 남북 확성기 그 중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진 4.27 판문점 합의와 그 저 군사 합의 선언을 가짜 평화라고 윤석열 대통령 말하고 있거든. 네. 그럼 가짜 평화 다 없애고 나면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대북 전단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벌떼같이 뜨는 이 국면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접경 지역의 200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저 강화도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남북 한 양쪽이 확성기를 틀어대는데 밤새도록. 그거 생지옥이라니까. 그 민감한 사람은 못 살아. 주민들이 살 수가 없겠네. 못 살아. 그런가 하면 낮에는 대북 전단한 뿌리는 탈북 단체가 설쳐. 밤이고 낮이고. 이래가지고 경운기 몰고 다니며 자경단을 만들어 탈북 단체 잡으러 다녔잖아. 기억납니다. 주민들이. 네.
그리고 서부 개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합의서가 무력화되면 이제부터는 포 사격 훈련이라든가 해상 훈련이 다 재개되거든. 그러면은 네. 저기 백령도 연평도 일대 어민들의 조업이 통제가 들어가요. 그 NLL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 조업 통제선이 있어. NLL 근처로 접근 못하게. 그리고 시간도 제한돼 있어요.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조업해야 돼. 네. 해가 지거나 뜨지 않으면은 해경이 나가가지고 어민들 잡아와 버려요. 과태료 물린다고. 그러니까 뭐 올해 꽃게가 풍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 꽃게 싼값에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 합의서가 있고 이게 조업이 풀리고 평화 배당금으로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는 거요. 평화 배당. 그다음에 저기 어민들은 소득이 증대되고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어려워 앞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아니, 우리가 그런데 피해가 더 많이. 드론 하나 예. 띄우자고 그거 하나 띄우자고 그래. 저기 뭐냐 이렇게 명확한 이익을 포기해? 분명하고 명확한 이익. 네.